오늘은 최근에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국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에 미국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한 달 전쯤인가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썸네일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미국채 투자 진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좋긴 한데 내가 조금만 사고 있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FOMC 있었고, 그리고 BOJ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완전히 철폐를 했었죠. YCC 정책도 철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 같은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한 달 전쯤 그때 가격인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 요것도 투자 많이 하시죠. 그리고 TLT 요거 투자 많이 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나는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있어서 뭐 TMF 요쪽으로도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길게 긴 시계열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요때 당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 상품이 8,660원이었고 또 TLT는 한 94원 94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떨어졌죠. 8,580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TLT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저점에서 거의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뭐 레버리지 써서 큰 돈 들어가고 이런 거는 조금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따 뭐 BOJ랑 그리고 FOMC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왕년의 채권 투자자, 왕년의 채권 왕이라고 하는 뭐 빌그로스 이런 분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튼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좋다. 뭐 좋기는 한데 지금 완전히 바닥이어서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 투자할 수도 있고 요거 투자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같게 움직이죠. 최근 1년간 주가 움직임인데 위에는 요거예요. TLT이고 밑에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거예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뭐 투자하시고 싶으신데 투자하시면 됩니다. 나는 국내 ISA, IRP 절세 계좌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걸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정도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해지 비용은 발생한다.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ETF 중에서 요거 있더라고요.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합성했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는 조금 비싸기도 하죠. 그래서 엔화의 상승분이랑 나중에 달러가 떨어졌을 때는 해지도 어느 정도 하고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뭐 추가적으로 더블 수익을 노리겠다. 요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증시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채를 사도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요즘에 굉장히 자산 운용사들이나 뭐 증권사들이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여튼 이런 상품들도 있다. 요건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엔화가 아직까지 싸고, 그리고 달러는 비싸다라는 거고, 미국채 가격은 반등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얘네들은 지금 저점이에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일단 투자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장기간 시계열을 좀 길게 두고 투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GTC에서 블랙웰이라는 AI 반도체를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빅테크의 찬사가 일색이 됐습니다. 뭐 오픈 AI나 뭐 메타, 테슬라가 연내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근데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 오를 때는 미국의 경제가 좀 둔화가 될 때 그때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견조한 것을 가장 좀 대표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이 최근에 AI 혁명이라는 거죠. 엔비디아 발, 뭐 마이크로소프트 발, 구글
구글 발 얘네들이 굉장히 뭐 좋은 실적도 내세우고도 있긴 하지만 뭐 챗GPT 그리고 뭐 구글의 제미니 뭐 이런 거를 계속 출시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를 굉장히 탄탄히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위축될라 그럴 때 경기 부양을 펼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금리를 안 떨어뜨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가 너무 튼튼하다.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리를 잘 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미국채 가격이 잘 반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면 뭐 추가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랑 그리고 산업 생산, 공장 가동률을 보시더라도 미국의 경제는 지금 굉장히 견조합니다. 과거 보면 2001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도 코로나 때 보면 미국의 소비는 위축이 됐었고요. 미국의 산업 생산도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위축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위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여전히 잘하고 있고 공장들은 가동률도 계속해서 공장을 잘 돌리고 있고 생산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건데 요거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발 뭐 최근에 도입된 블랙웰, 그러니까 뭐 AI 혁명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실업률, 미국의 고용을 보더라도 지금 실업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과거 1970년도 그리고 1980년도 요때는 석유 파동이었었죠. 그때 보면 이렇게 실업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1991년도 요때는 걸프 전쟁 그리고 소련 붕괴가 있었죠. 요때도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2001년도 요때는 닷컴 버블 요때도 올라갔었고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2010년도 코로나 요때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거의 완전 고용이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고용 상태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안 낮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가격은 굉장히 싸다. 미국채 가격은 굉장히 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도 확인해 보면 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 자체가 일단 경기가 둔화될 때 그때 스프레드가 오릅니다. 과거도 보면 2001년도 닷컴 버블 오르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오르죠. 2015년도 이때는 중국발 부채 위기 그때도 올랐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올랐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율도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년의 채권왕이라고 얘기하는 빌 그로스도 채권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해요. 그 채권을 투자 많이 하시는 채권에 대해서 빠삭한 빌 그로스조차 지금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는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며 새로운 채권 전문가들이 채권을 선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니 채권을 왜 사라 그러냐. 유튜버들 너희 뭐 TMF 사라, TLT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채권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빌 그로스는 현재 채권 거래는 2년물 채권 롱, 그러니까 2년물 단기채는 오히려 사도 된다. 근데 5년물이나 10년물과 같은 장기채는 오히려 숏 때려야 된다.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관련돼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단기채는 오를 가능성이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낮추겠죠. 그러면 단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금리를 낮춘다라 그러면 2개월물, 뭐 4개월물, 2년물 단기채의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미래의 경제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그때 경제 상황이 좋다라 그러면 채권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채권은 안전자산인데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기채는 그렇게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장단기 역전차죠. 그 말은 지금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훨씬 더 금리가 낮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 비정상인 상황인 거고 앞으로 정상인 상황으로 바뀐다 그러면 장기물은 금리가 오히려 조금만 떨어지고 단기물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요게 커브 스티프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커브, 그러니까 지금 일드 커브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단기물이
낮고 장기물이 높습니다. 그 말은 커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장단기 역전 차이기 때문에 금리가 반대로 이렇게 일드 커브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스티프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이 커브가 다시금 이렇게 스티프닝이 다시 이렇게 우뚝 솟는다라는 거잖아요. 수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 다시금 이렇게 정상 상태로 변화할 것이다. 장기물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단기물은 급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런 버핏 또한 지금 보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채권 투자랑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채권 투자도 장기물이 아니고 단기물, 단기채를 많이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의 지금 채권 수익률을 보면 미국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4개월물, 6개월물이 거의 5.3에서 5.4%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장기물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10년물, 20년물, 30년물은 오히려 금리가 더 낮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 우리가 예금을 할 때, 은행에 예금을 할 때 10년, 20년, 오랜 기간 은행에 맡겨야 오히려 이자를 많이 주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1개월, 3개월, 요렇게 짧게 맡기는 게 오히려 이자를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요게 진짜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미국의 장단기 역전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일드 커브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훨씬 더 금리가 높죠. 그 말은 지금의 비정상황인 거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러면 오히려 단기물이 더욱더 많이 떨어지고 장기물도 물론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게 조금만 떨어지고 요거는 많이 떨어져서 다시금 일드 커브가 정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밀그로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른바 커브 스티프닝 거래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데 베팅한 투자자들이 이제 인기 있다. 그러니까 단기물은 롱, 그리고 장기물은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TLT 좋긴 한데,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좋긴 한데, 내가 조금만 사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오를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투자하고 TMF와 같은 레버리지는 조금은 두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대표적인 배경은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견조하다. 지금 소비도 잘 되고 있고, 공장 가동도 잘 되고 있고, 실업률도 잘 안 올라가고 있고, 하이드 스프레드도 안 올라가고 있다.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이 일단은 미국 연준, 미국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요거도 있긴 하지만 지금 AI 혁명 요거 관련돼서도 미국 경제는 너무 튼튼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최근에 연내 3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시했죠. 인플레이션율이 조금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안 올리는 게 금리를 안 낮추는 게 더욱더 경제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연내 금리 3회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조금 더 확실시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번 점도표를 보면 지금 5.5% 미국의 기준 금리죠. 5.25 한 번 낮추면 5.25고, 그 다음 한 번 더 낮추면 5.0%, 그리고 한 번 더 낮추면 4.75%입니다. 3회만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오히려 지금 시장의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CME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6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낮출 것이고, 이렇게 조금씩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채권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지금 과도하게 낮출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 4.25%까지 낮춘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6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에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66% 정도면 6월 달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라 그러면 달러는 오히려 떨어져야 되겠죠.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라는 거기 때문에 달러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달러는 오히려 강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죠. 그리고 YCC 정책도 철폐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은 오히려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시장에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다시금 흡수하겠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죠. 근데 엔화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여튼 시장에서는 보면 지금 엔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151엔, 거의 1달러당 151엔 정도면 1970년도, 1980년도 이때 일본 경제, 일본 버블 경제를 제외하면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엔화 약세다.
반대로 달러는 강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FOMC 정책에서 그때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일본의 BOJ 같은 경우는 금리를 높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엔달러 환율은 지금 엔화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인 거죠. 엔화 대비해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다시금 경제가 정상화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일본은 지금 유동성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것이다.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거를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달러가 강세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너무 견조하다. 아니 금리 이렇게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중립금리 자체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을 보더라도 그리고 AI 혁명을 보더라도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보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쭉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번 FOMC랑 전도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경제는 진짜 견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엔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 엔화가 싸다 그래서 엔화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1엔당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100엔당 몇 원인 거잖아. 100엔당으로 따지면 지금 887원인 겁니다.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저점이다. 2003년도, 2007년도 요때를 제외하면 지금 거의 저점입니다. 아니 이번 BOJ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RCC 정책도 철폐했는데 아니 왜 엔화가 안 올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엔화가 안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믿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앞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쭉 펼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고 지금 미국의 경제가 워낙 튼튼하고 엔화도 함부로 이렇게 막 오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함부로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는 쭉 떨어질 것이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이고 이게 뭐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아마 좀 장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립금리가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조금만 사고 있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하셔야 될 것 같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한해지도 좋고 그리고 TLT도 좋고 그리고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채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근 상장된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요거도 괜찮긴 한데 TMF는 레버리지 써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것 같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금리 그 차이를 나타낸 건데 미국이 10년물 국채 금리랑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 간의 차이입니다. 요것도 보면 항상 이 역전차가 있을 때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혁명 그것도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런 게 너무 느껴지고 있죠. 지금 소비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역전차가 언제든지 해소는 될 것 같긴 한데 금리 역전차가 해소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이 된다라는 거죠. 장기 채권 금리가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하는데 그 말은 단기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단기채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지만 장기채는 조금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채 대비해서는 조금 더 투자하기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채 금리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채도 좋고 단기채도 좋다. 근데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기채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채도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 저도 일단 투자는 하고 있어요. 거의 뭐 포트폴리오에 뭐 20%, 한 30% 요 정도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분배금 그리고 배당 이런 것도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자를 받으면서 조금 뭐 버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영상 20분 요 정도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좀 자료도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금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조금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서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미국채 그리고 뭐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그리고 엔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